자, 듀라기 리본 모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 모드인데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건 엄청나게 다양한 동물들, 아니 공룡들이죠.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7종 이상의 공룡과 신생대 생물, 식물, 화석, 작동하는 탈 것들, 그리고 멸종 생물 부활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듀라기 리본으로 가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140만 사용자가 있고 5일 전에 나왔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10일 전이네요. 최근에 꽤 인기를 끌고 있는 모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이미지들은 테라포마 크래프트로 만든 것 같네요.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거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진짜 이 모드는 정말 대단해요. 알겠죠? 자, 파일로 가서 모드 로더로 가면 포지나 너포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게임 버전은 1.2, 1.1부터 1.12.2까지 있어요. 알겠죠? 말했듯이 꽤 오래된 모드인데 최근 인기는 2025년과 2026년에 나온 새로운 업데이트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4년, 아니 2023년에는 버전 하나, 2021년에는 3개 버전이 나왔거든요. 자,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그리고 관계 탭에서 시타델이나 게코립으로 가면 여기 필요한 2개의 의존성이 있어요. 알겠죠? 파일, 모드 로더, 포지, 1.11 버전들 전부 버튼 3개 누르고 파일 받기, 게코립도 똑같이 하면 돼요. 알겠죠? 이 모든 모드들은 윈도우 키 플러스 R 누르고 appdata, roaming, .minecraft 그 다음 mods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여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로 모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 마인크래프트 쥬라기 월드에서 DNA 추출기는 어떻게 작동할까? 기본적으로 이 실험실 기계는 유전 체학 단계의 첫 번째 과정이야. 제작하려면 철고에 5개, 유리판 하나, DNA 분석기가 필요해. 레이저는 이렇게 만들고 기본 회로는 이런 식으로. 어디 보자. 고급 회로는 이렇게, 기본 회로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그 다음 컴퓨터 화면이 필요해. 좋아. 기본 회로 만드는 법은 알았고 디스크 드라이브도 필요해. 제이를 꼭 쓰길 추천해. 안 그러면 좀 복잡해질 거야. 알지? 이건 아이템 처리용이야. 예를 들면 호박 같은 거. 모기 호박, 진딧물 호박도 되는 것 같아. 이걸 배치하면 돼. 알겠지? 우클릭해서 호박을 위쪽 슬롯에 넣어요. 아래쪽엔 빈 저장 디스크가 필요해. 봐. 이 저장 디스크는 비어 있어. 철 조각과 기본 회로로 제작해. 기본적으로 여기 아래에 놓을 거야. 그럼 DNA 추출 과정이 시작될 거야. 알겠지? 유틸리티를 보면 어떤 공룡이 나올지 품질이랑 다 볼 수 있어. 보통 디스크는 50% 이상의 품질로 나와야 해. 자, 여기 있네. 그리고 스택을 쌓을 수 있어. 그래, 맞아. 당연하지. 1분에서 1분 반, 2분 정도 걸릴 거야. 자, 여기 있어. 자, 청소 스테이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블록을 사용하려면 먼저 제작해야 해요. 철주개 3개, 철블록 2개, 양동이 1개, 레드스톤 2개 등으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캡슐화된 화석을 청소해서 다양한 동물뼈로 변환하는 거예요. 화석을 넣으려면 물도 필요하겠죠? 확인해 볼게요. 저기 있네요. 물을 넣을 수 있었고 여기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캡슐화된 화석이에요. 알겠죠? 넣어야 할 아이템 종류는요. 이렇게 캡슐화된 것들인데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이걸 넣으면 보시다시피 화석의 여러 부분들을 얻게 될 거예요. 출력 슬롯도 중요한데 6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아래에 호퍼를 놓으면 제한할 수도 있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알겠죠? 이렇게 청소 스테이션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공룡 부품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배치할 수 있고 나중에 조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마인크래프트 쥬라기 월드 리본에서 화석 분쇄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도구는 다음 재료로 제작됩니다. 주황색 염료, 회색 염료, 강화석, 철제 칼날, 그리고 회색 염료. 이 제작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으니 제2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식물 화석을 갈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석화된 통나무죠.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 봐요. 그냥 거기 놓으면 바로 시작하네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레드스톤도 필요 없고요. 이 과정을 진행할 때 조직 샘플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서 부싯돌이나 뼈가루 같은 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 칼라마이트 연조직 알죠? 조직이에요. 그럼 DNA 시퀀서에 디스크를 넣으면 식물을 얻을 수 있겠네요. 칼라미티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칼라미티스 식물도 심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생겼나요? 자, 여기 있네요. 야, 진짜 멋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흥미로워 보여요. 자, 마인크래프트 쥬라기 월드 리본에서 DNA 시퀀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고급 장치는 철구의 3개, DNA 분석기 3개, 컴퓨터 화면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가 필요해요. JI 모드 설치를 추천합니다. 보시다시피 3개의 병렬 시퀀서 라인이 있어서 연조직 샘플 3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샘플과 빈 저장 디스크를 넣으면 되는데 세척기처럼 DNA 추출기처럼요. 알겠죠? 그 다음 디스크를 넣는데 보시다시피 호박은 안 들어가요. 알겠죠? 그건 DNA 추출기용이에요. 여기엔 연조직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여기 있네요. 알겠죠? 그리고 좋은 건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3개를 동시에 넣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해했고 혹시 있나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동물의 연조직도 있어요. 알죠? 혹시 얻게 될까 봐요. 알죠? 여기 식물이라고 했지만 동물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DNA 추출기를 쓰면 결과가 50% 이상 나오고 결국 호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조직을 쓰면 확률이 50%가 아니라 뭐 1부터 100 사이에서 시작하죠. 알죠? 그래서 더 낮은 품질의 화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 DNA 결합기 작동법입니다. 컴퓨터 화면 2개, 기본 회로, 디스크 드라이브, 철 2개로 제작하며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결합 모드는 같은 종의 DNA 디스크 2개를 합칠 수 있는데 품질이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2개를 합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합기. 합쳐지긴 하는데 엄청 느리네요. 그치?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지금 하던 작업이 날아가요. 그리고 하이브리다이저가 있는데 이건 100% 품질의 서로 다른 종 디스크를 섞어서 인도미누스나 랩터 스쿼드 같은 하이브리드 생물을 만들 수 있고 원본 디스크는 소모됩니다. 당연히 이걸 활용할 겁니다. 자, 결합기는 이미 봤고요. 품질 낮은 디스크 2개 넣으면 더 좋은 품질 하나가 나옵니다. 이건 별로 더 없네. 하지만 하이브레이저는 예를 들어 인도미누스를 만들려면 테리지노사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 마중가사우루스, 루고프스, 기가노토사우루스, 블루, 티라노사우루스를 섞어야 해. 이 모든 게 인도미누스를 얻기 위한 거야. 어디 보자. 인도미누스가 어떻게 생겼나 보자. 2가지 색이 있네? 어두운 걸로 해보자. 조심해. 뭐야. 꽤 친근해 보이는데 서로 공격하나? 그렇지. 안 그래? 서로 공격할 것 같은데. 저기 있네. 그리고 하얀 놈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완전 친근하네. 이 녀석 나한테 달려오는 거 아니야? 와, 엄청 빠르네. 세상에. 이거 진짜 빨라. 일직선으로 온다. 세상에 진짜 빠르네. 자, 여기 있다. 자, DNA 합성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철고에 5개, 고급 회로 2개, 디스크 드라이브 하나, 그리고 컴퓨터 화면으로 만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전체학의 마지막 단계예요. 100% 품질의 DNA 디스크를 넣으면 알죠? DNA 조합기로 조금만 기다리면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디스크 하나, 빈 튜브 하나 넣고요. 알죠? 튜브는 유리 2개랑 DNA 뉴클레오타이드로 만들어요.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그냥 물병 구워서 만들면 끝이에요. 진짜로요. 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공룡 DNA가 나와요. 그리고 큰 장점은 디스크가 소모되지 않아서 무한 템플릿으로 쓸 수 있고 다른 것들도 얻을 수 있어요. 봐, 여기 품질이 52%야.
알겠지? 이걸 17이랑 합치면 더 좋은 품질의 디스크를 만들 수 있어. 솔직히 이 모드 꽤 흥미로운데 화석 구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컨셉은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이런 괴물이 돌아다니는 세계에서 플레이하는 건 별로 안 멋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자, 여기 있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쥬라기 월드 리본에서 배아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블록은 철 조각 2개, 철괴 2개, 글로우스톤 가루 1개, 돌 버튼 3개, 그리고 피스톤 1개가 필요합니다. 이 기계는 DNA 합성기에서 얻은 DNA 튜브를 주사기, 바로 이것과 패트리 접시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DNA에 넣은 공룡의 주사기를 얻게 됩니다. 즉, DNA 튜브를 물리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거죠.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 캘러스를 만드는데 이건 촉촉한 흙에 심어야 해요. 알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아. 배아 등급기는 어떻게 작동할까? 기본적으로 이건 철봉 4개, 철블록, 기본 회로, 키보드로 만들어. 이게 무슨 용도지? 파충류나 새처럼 알에서 부화하는 종에만 쓰여. 종의 주사기를 위 슬롯에 일반 마인크래프트 달걀을 아래 슬롯에 넣으면 돼. 그럼 기계가 재료를 주입해서 공룡 알을 돌려줘. 알겠지? 보다시피 파충류 공룡이 엄청 많아서 공룡을 원한다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있어. 자, 배양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종류의 배양기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색상이 다 있어요. 제작은요. 원하는 색의 유리판 3개, 철고의 3개, 그리고 레드스톤 비교기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기계는 포유류와 해양 생물을 임신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기 아래 패널을 보시면 온도계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설정하면 수컷이 나오고 노란색은 암컷, 그리고 중앙은 랜덤이에요. 감자나 당근 같은 음식을 영양 슬롯에 넣어서 게이지를 채워야 하는데 그러면 임신이 시작돼요. 자, 이것도 좀 볼까요? 도도 알을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알이긴 한데 적용될지 모르겠네. 도도 알. 아, 안 되네. 이건 안 돼요. 좋아, 크라시기리누스를 가져와 볼게요. 이건 알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넣었어요. 보시다시피 물을 넣을 수 있어요. 자, 봐봐. 수컷으로 할지, 랜덤으로 할지, 노란색으로 할지 선택하는 거야. 알겠지? 용암은 넣으면 안 돼. 알겠지? 중요해. 여기다 넣고 물을 가득 채우면 이제 영양분을 요구할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달로 가서 영양분, 감자를 가져와서 영양분을 넣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나 완전 동기부여 됐는데. 그치? 좋아. 기본적으로 이걸 영양분으로 채우는 거야. 이 녀석이 처리되고 나면 계속 영양분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행 상황이 표시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씩 진행되다가 임신된 크라시기리누스를 주는 거야. 알겠지? 이건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있을 거고 우클릭으로 배치하면 거기 있는 거야. 알겠지? 크라시기리누스 미니언인데 결국엔 잘 봐. 결국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뭐야. 그렇게 크지도 않네. 좋아. 자, 여기 있어. 좋아. 마인크래프트 쥬라기 월드 리본에서 부화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만들려면 다음 재료가 필요해요. 유리블록 2개, 철블록 3개, 비교기 3개, 그리고 키보드 1개요.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노란색으로 설정하면 암컷이 나오고 빨간색이면 수컷이 나오고 중간으로 하면 랜덤이에요. 지금까지 얻은 공룡 알들을 부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배양기로는 포유류 동물들을 키우는 거고 부화기로는 키운다고 말했지만 이해되죠? 파충류나 고래류 같은 동물들의 알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고래류보다는 물고기죠. 자, 여기 있네요. 자, 피더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블록은 먹이 공급을 자동화합니다. 공룡 공원이 있다면 철트랩도 2개, 철괴 2개, 조약돌 3개, 상자 1개, 그리고 발사기로 제작됩니다. 우클릭하면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빨간 칸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고기로 채워야 하고 초록 칸은 초식동물을 위한 채소 작물로 채웁니다. 32번 3 2 3 2 블록 방향
내 동물들의 배고픔 게이지가 낮으면 자동으로 먹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피더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쥬라기 월드 리본에서 조립 테이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박물관을 꾸미려면 이 테이블이 필요해요. 알겠죠? 테이블 제작법을 보면 라피스라줄리 하나, 반블록, 울타리, 저보한 철조망, 종이 2장, 그리고 작업대가 필요해요. 그럼 이 테이블은 뭐에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어떤 화석 골격이든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용도냐고요? 예를 들어 브랭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골격이 있다면요. 우클릭하면 배치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알겠죠? 정말 멋지게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패턴을 정확히 배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완성됐네요. 좋아. 엠버에서 모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건 육상 공룡의 유전자를 추출하는 바이러스 아이템이고 엠버 광석 블록을 캐면 얻을 수 있어. 바로 이 아이템이야. 지하에서 발견되고 결과물을 넣으면 디스크가 있는 DNA 추출기에서 누구의 DNA인지 추출할 수 있어. 결과물이 나와. 자, 여기 있어. 아주 좋아. 산성 호박은 어떻게 구하지? 기본적으로 모기 호박처럼 호박 광물을 채굴하면 돼. 근본적인 차이는 산성 호박을 DNA 추출기로 처리하면 선사시대 식물 같은 멸종 식물종의 DNA만 나온다는 거야. 이걸 페트리 접시에 세포와 결합해서 공원 식생을 되살리는 거지. 알겠지? 뭐 DNA 시퀀서 써도 되고. 자, 여기 있어. 자, 바다칠성 장어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있습니다. 바다칠성 장어는 수중 몬스터를 얻는데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얼음 조각 광석 블록을 캐면 얻을 수 있어요. 이 광석이 물속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알겠죠? 사실 일반 동굴 같은 데서도 생성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바다칠성 장어를 얻게 되죠. 이거를 DNA 추출기에 넣으면 동물의 DNA 디스크를 얻을 수 있어요. 좋아. 석고와 붕대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은 대부분의 동물 화석을 캐기 전에 필수예요. 빠른 바에서 선택하고 동굴의 화석 블록에 우클릭하면 돼요. 좋아. 여기 화석 블록을 가져와 볼게요. 이런 것들 중 하나를 말하는 거죠. 식물 화석, 딥슬레이트, 식물 화석, 알겠죠? 저기 있네. 이론적으로는 이걸로 우클릭하면 화석이 동굴 화석으로 변할 거예요. 알겠죠? 만약 이걸 먼저 적용하지 않고 화석 블록을 캐려고 하면 광물이 파괴되고 유전 물질을 잃게 돼요. 알겠죠? 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배치하고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네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코드가 있는 블록이 아니라 이미 이걸로 코팅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좋아, 마취총 사용법이야. 기본적으로 공원 관리에 필수적인 도구지. 만약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말이야. 기본적으로 사용하려면 인벤토리에 다트가 있어야 해. 여기 다양한 종류의 다트가 있어. 보다시피 마취 다트, 독 다트, 치명 다트, 무력 효과 다트, 그리고 추적 다트가 있지. 추적 다트는 나침반으로 우리 동물이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제작법들이 있어. 꽤 쉽고 저렴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뭘 하는 거냐면 클릭하면 돼, 사실. 기본적으로 공룡에게 맞으면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극심한 진정 효과를 가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 그리고 이건 어떤 동물이 탈출하거나 울타리를 부수려 하거나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필수적이야. 뭐든지 말이야. 자, 쥬라기 월드 리본에서 마인크래프트 샷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탈출한 위협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화기입니다. 인벤토리에 탄약이 필요하고 우클릭으로 장전됩니다. 탄약이 이 총알이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제작하는데 꽤 비쌉니다. 자, 아이언 골렘을 소환해서 데미지를 보면 체력 5를 깎네요. 한번 봅시다. 이것 말고도 다른 도구들이 꽤 있으니 테스트해 봅시다. 레밍턴과 유타스가 있습니다. 글록을 테스트해 볼게요. 글록은 얼마나 깎나? 체력 2. 레밍턴은 81에서 65로, 즉 16의 체력 포인트를 깎습니다. 그리고 UTIS는 주목하세요. 역시 10머북입니다. 아니, 조금 덜하죠? 즉 최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레밍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레밍턴은 이 유티에이스와 같은 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자, 무기 제작법은 이렇습니다. 알겠죠? 즉, 금과 철만 있으면 꽤 저렴한 무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 포드 익스플로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원조 쥬라기 공원에 나온 그 유명한 차량이죠. 그렇죠? 가까이 가면 문이 열려요. 알겠죠? 저기 혼자 열리는 거 보이죠? 그냥 우클릭하면 탈 수 있어요. 블록을 통과할 수도 있고 회전도 되죠. 보시는 것처럼요. 길에 있는 몹들을 치고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눈 바이옴용 흰색 버전도 있어요. 알겠죠? 솔직히 운전감이 좀 뻣뻣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네요. 응? 부스트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포드 그 자체예요. 인벤토리도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네요. 제작법이 있는데 여기 이거요. 미완성 차량 언체인드 시스템 치트 쓰는 걸 추천해요. 트렁크가 열릴지 모르겠네요. 그럴 것 같진 않고 이론상 뒷좌석에 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알겠죠? 여러 플레이어가 있을 때 말이죠. 자, 이렇게 됐네요. 좋아. 쥬라기 월드 리본에서 헬리콥터는 어떻게 작동할까? 기본적으로 최고의 탐험 차량이지. 마인크래프트 맵을 실제 3차원으로 날고 탐색할 수 있어. 자,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 뭔가 켜지거나 적어도 돌아가기 시작하네. 스페이스는 올라가고 컨트롤은 내려가는 거야. 근데 다른 버튼에 할당해 놔서 봐, 쥬라기 리본 차량이 있어. 오, 우리 음악 방송국도 있고 R로 좌석 바꿀 수 있어. 마이크로 랩터 내리면 헬리콥터 다운이라고 나와. 이건 바꿀 수 있어. 알지? 헬리콥터 올리기, 헬리콥터 줌, 줌아웃, Q와 A로 회전. 알지? 자, 저기 켜지네. 이 Q, 좋아. 저기 돌아가. 보이지? 그리고 키로 보다시피 회전 방향 바꿀 수 있어. 알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공룡이 있는데 내 비행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응. 이론적으로는 줌 기능이 있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요. 그래서 말인데 키 설정을 바꿨어요. 키를 바꿨는데 아니 안 되네요.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폭발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연기가 나고 있어서 그러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있네요. 오, 더 멋진 폭발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작은 여기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꽤 멋지네요. 자, 여기 메갈로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수중 포식자는 해양 복제 과정을 통해 생성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드에는 완전한 골격이 없어요. 메갈로돈용으로요. 그리고 액션 피규어가 있는데 메갈로돈 액션 피규어로 수컷과 암컷을 만들 수 있어요. 어디 보자. 랜덤, 아니, 수컷. 이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이에요. 차이점이? 아니, 안 보이네요. 하지만 완전 거대하죠. 당연히 생물들이 스폰되지 않아요. 알죠? 우리가 직접 생성한 거고. 자, 여기 보이죠? 크기 변형이 있어서 수컷과 암컷 간에 크게 달라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 어디 보자. 수컷. 오, 수컷이요. 좋아. 이게 수컷이에요. 그리고 암컷은 여기 있는 거고요. 크기 좀 볼까요? 저는 똑같아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리바이어던이 있네. 리바이어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선사시대 향유고래 같은 거대한 해양 포유류인데 저기서 싸우고 있잖아. 안 돼, 리바이어던. 방어해, 이 녀석아. 야, 메갈로돈이 체력을 깎네. 그치? 메갈로돈이 체력을 깎는다. 기본적으로 수컷은 연한 흰색을 띠고 암컷은 더 어두운 색을 띠며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헤엄치려면 엄청 깊은 수조가 필요해. 솔직히 좀 너무 큰 놈들이지, 그치? 다 말해야지 뭐. 얘 죽은 거지? 얘 이미 죽었어. 저기 있네. 그래서 뭐 저기 있다 이거지. 자, 여기 파타고 티탄이 있습니다. 파타고 티탄은 보시다시피 이 모드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 중 하나죠. 천문학적 크기의 초식동물이고 세 가지 주요 텍스처 변종이 있습니다. 이 연한 갈색, 짙은 갈색, 그리고 약간 녹색빛 도는 색상이요. 엄청난 높이 때문에 한 쌍을 수용하려면 수십 블록 거리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네요.
게다가 자체 골격, 화석 골격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으니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네요. 자, 여기 마야수라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정교한 모델의 고전적인 하드로사우루스이고 세 가지 색상 패턴이 있어요. 알겠죠? 이건 좀 더 초록색이고 이건 좀 더 회색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저기 검은색 놈인데 참고로 어디론가 가버렸네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알겠죠? 암컷들은 꼬리에 줄무늬 패턴이 없고 알겠죠? 입을 벌리고 앉아서 쉬는 특별한 대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뭐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지만 여기 이 녀석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긴 한데 뭐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들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몹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엔도세라스가 있습니다. 거대한 수생 두 종류 중 하나로 길쭉한 원뿔 모양의 거대한 껍질과 앞쪽에 큰 촉수들이 특징이에요. 수중 생물인데 수컷은 갈색, 암컷은 이론상 연한 초록색이지만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보여요. 게다가 화석에는 자, 배치해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말 그대로 골격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카메로케라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도세라스와 비슷하게 이것은 엄청난 크기의 멸종된 해양 포식자이며 촉수 밑부분에 큰 눈이 모델링되어 있고 심해 포식자입니다. 다른 해양 생물들처럼 전통적인 육상 먹이통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플레이어가 직접 살아있는 동물이나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 먹이를 줘야 합니다. 알겠죠? 게다가 골격도 있는데 이것도 꽤 적이 있네요. 뿔 달린 것. 그리고 액션 피규어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다입니다. 자, 여기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있네요. 이미 보고 있는데 이건 확실히 육식 공룡 같은데 그치? 색깔이 여러 가지네. 알겠지? 흰색, 검은색 있고 이렇게 갈색도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보다시피 꽤 무리지어 다니네. 응? 우리가 보는 바로는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불려요. 티렉스와 맞먹는 잘 설계된 육식 수각류죠. 치명적인 송곳니를 가진 거대한 머리를 지녔고 극도로 공격적이지만 다행히 최근 버전에서는 수컷과 암컷의 변종이 있어서 암컷이 훨씬 더 어두운데 서로 죽이지 않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서로 죽였다는 거지 상상이가. 자, 말하자면 발소리가 꽤 크게 들려요. 그리고 뭐 이런 녀석을 만나거나 생성하면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테리지노사우루스가 있어요. 알겠죠? 이 녀석 체력이 43이에요. 저 거인들한테 공격당하기 직전이네요. 기본적으로 밝은 붉은 눈과 몇 미터나 되는 앞발톱을 가진 기이한 초식 수각류인데 리모델링된 모델은 정말 위압적이고 거대해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작은 몹들 공격할 때 버그가 있어서 그래서 공격 기능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몹들은 전혀 공격 안 해요. 뭐 그러니까 계속 공격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즉사시키고 그런 거라서 추천은 안 해요. 근데 뭐 여기 이 동물 정말 정말 멋지죠. 액션 피규어도 있어요. 알죠? 그리고 골격 모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꽤 멋져요. 자, 여기 있네요. 좋아요. 여기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있네요. 새나 거의 오리 같은 부리를 가진 녀석이죠. 기본적으로 평범한 초식 공룡이고요. 기본 스킨은 이것과 다른 하나, 딱 두 개만 있어요. 알겠죠? 둘이 꽤 비슷해요. 위협적이지 않아서 공원의 넓은 평원에 딱 맞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액션 피규어도 있고 꽤 멋진 골격 표본도 있네요. 솔직히 검치호 같아 보이는데 뭐 송곳니 대신 삽 같은 게 달려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코리토사우루스가 있네요. 이건 이 스킨 거의 방사능 같지 않아요? 세상에. 와, 스킨 정말 멋지죠? 실제로는 분명 이렇지 않았겠지만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잘 모르겠지만 아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머리의 뼈볕이 특징이고 리모델링된 모델들은 엄청 선명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연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을 볼 수 있죠. 암컷은 보통 좀 더 중성적인 색을 유지하거나 수컷의 넌톤처럼 보여요. 잠깐. 근데 이 초록색은? 봐요. 이것들은 이게 암컷이에요. 알겠죠? 피부가 좀 더 푸르스름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게다가 액션 피규어도 있어요. 수컷, 암컷.
그래, 암컷이 수컷보다 더 커 보이네요. 그리고 골격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암컷이 수컷보다 확실히 크지만 생성할 때는 그렇게 안 보이죠? 암컷. 이제 옆에 수컷을 놓을게요. 그렇게 안 보이죠? 아, 네네네네. 아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건 보이지만 여기 이것만큼은 아니에요. 뭐 어쨌든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람버사우루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코리토사우루스처럼 큰 벼슬 가진 하드로사우루스고 모드에서는 암수를 나타내는 두 가지 기본 스킨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둘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 색상이 있고 이쪽은 좀 더 녹색빛이 도는 색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무리 생활을 선호하며 중형이나 대형 포식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초식동물이라 별로 방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꽤 멋진 액션 피규어도 있고요. 알겠죠? 자, 여기 덩클러스투스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고대 바다의 갑옷 입은 왕이죠. 거대하고 넓은 물고기인데 일반 이빨 대신 뼈판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산업용 수족관이 필요하고 물고기나 물속 생물을 먹을 때 큰 쩍쩍 소리를 내요. 솔직히 이 녀석이 메갈로돈을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적어도 크기로는 말이죠. 여기 몇 마리 있네요. 넣어볼게요. 물론이죠. 물고기들이 산만해지잖아요. 그렇죠? 뭐 메갈로돈이 여전히 더 크긴 한데 그래도 만만치 않죠? 이 물고기랑 한판 붙어봐요. 이런 물고기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액션 피규어도 있고 뼈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앞부분이 완전히 뼈로 덮여 있어요. 꽤 멋지죠? 화석들이 실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듀라기 공원 사과를 따라가려고 다소 허구적인 생물들도 많다는 건 알지만 실제 생물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혀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도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만들어진 걸 따르는 게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딜로포사우루스가 있습니다. 중형 육식 공룡으로 목깃과 도구로 유명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드 내부 메커니즘에서는 야행성 포식자입니다. 낮에는 휴식 애니메이션으로 자고 밤이 되면 바타임, 셋 미드나잇 사냥을 나갑니다. 자, 여기 있네요. 주목하세요.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간다. 와, 얘들 자고 있네. 응? 지금은 아주 조용한데. 응? 스켈레톤들을 공격할까요? 아기 돼지한테. 어머, 저 돼지한테 가는구나, 너. 세상에, 완전 벌어졌어. 완전 달려들었어, 너. 자, 여기 보세요. 독을 만들려고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봐, 사실 이 녀석 공격당했어. 메스꺼움과 실명. 제 생각엔 원거리에서 공격하려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응?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아, 이제 맞췄네. 이제 맞췄어. 이제 맞췄어. 가끔씩 물어뜯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보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액션 피규어가 여기 있는데 안타깝게도 펼쳐진 모습은 안 보이고 그리고 뼈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어요. 꽤 멋지죠? 꽤 멋져요. 자, 여기 스테고사우루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물은 등판과 꼬리 가시를 가진 전형적인 초식 장갑 탱크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꼬리 가시 같은 여러 색상이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있네요. 다른 스킨들이 있죠? 근데 보세요. 저기 볼 수 있어요. 저기 볼 수 있어요. 수컷과 암컷이 다르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방어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작은 액션 피규어가 있어요. 세상에. 프레임이 엄청 떨어지네요. 작은 액션 피규어가 있고 이게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이 골격이에요. 알겠죠?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 파란 선이 있는데 정말 멋져요. 스테고사우루스 나갑니다. 자, 여기 아카오베이터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깃털 달린 대형 랩터죠. 이론상으로는요. 기본 변종은 흰색이에요. 알겠죠? 빠르고 민첩하고. 그리고 이 모드의 모든 수강류 육식동물처럼 플레이어와 마인크래프트 기본 동물들을 공격해요. 게다가 골격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엄청 멋지고 작은 액션 피규어도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 녀석은 깃털이 있네요. 이 녀석은 깃털이나 털털 같은 게 있어요.
뭐 어쨌든 여기 있네요. 이제 이 엄청 멋진 몹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 여기 악어가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사시대 담수어죠. 다른 물고기처럼 물통 밖에 두면 땅에서 퍼덕이며 질식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모든 몹을 공격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골격 모습입니다. 모든 몹을 공격하고 액션 피규어도 보이네요. 당연히 물속에 있는 모든 몹을 공격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 밖에 두면 보시다시피 곧 죽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뭐 저기 있네요. 알겠죠? 먹이를 주려면 항상 물고기를 던져줘야 합니다. 자, 여기 알로사우루스가 있네요. 완전 온순한 녀석이죠. 농담이고요. 이건 쥐라기 시대의 거대한 포식자예요. 다른 육식 공룡도 공격하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랑 비슷한데 눈 위에 독특한 뼈돌기가 있고 세 손가락 달린 팔이 좀 더 길고 최상위 포식자라서 고강도 울타리랑 강화 블록이 필요해요. 알겠죠? 눈에 보이는 건 다 공격할 거예요. 진짜로. 도망가네요. 도망가는데 저 작은 녀석한테 공격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작은 녀석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저 작은 녀석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새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엄청 빠르네요. 기본적으로 골격은 여기 이거예요. 알겠죠? 꽤 멋지네요. 그리고 뭐 작은 액션 피규어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작은 녀석들이 바로 알바레즈사우루스예요. 기본적으로 모드에서 가장 작은 공룡 중 하나죠. 말 그대로 닭만 한 크기예요. 팔이 엄청나게 퇴화해서 거대한 발톱 하나만 남았고 풀밭 사이를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울타리는 바닥까지 막아야 해요. 안 그러면 시설의 작은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녀석이 저를 공격할까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미니 공룡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리는 건 이걸 보는 다른 녀석들, 특히 육식동물은 여기 더 이상 없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당연히 뼈가 있죠? 아니, 정확히는 골격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꽤 멋지고 초미니 액션 피규어도 있어요. 자, 여기 가장 전설적인 공룡 중 하나인 앙킬로사우루스가 있습니다. 모드 제작자가 최선을 다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여기 완전 장갑으로 무장한 걸어다니는 탱크가 있고 앙킬로사우루스는 먹이통에서 공급되는 채소 위주의 식단이 필요합니다. 꼬리의 망치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를 공격하지 않지만 바닥에 넓은 히트박스를 차지하죠. 알겠죠? 충분한 신선한 물이 필요하고 갈증 게이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최소 303 크기의 물웅덩이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해골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해골 중 하나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이 동물 정말 좋아해요. 알겠죠? 스킨도 몇 가지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자,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봐요. 저기 파란색, 어두운 파란색. 자, 여기 스킨들이 좀 있고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기 아파토사우루스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브라키오사우루스나 파타고티탄에 필적하는 거대한 용광류죠.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작물을 먹어야 하고 화석은 쥐락이 지층에서 발굴됩니다. 맵을 걸어 다닐 때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정말이에요. 소리도 크고 같은 울타리 안에 너무 많이 부화시키면 모델의 폴리곤 부하 때문에 엄청난 렉이 걸려요. 알겠죠? 그럼 이왕 김에 골격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거실 한가운데 놓을 만한 거대한 골격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러 색상이 있는 액션 피규어도 있어요. 많이 전시하진 않을 건데 말했다시피 이 구역에 이미 공룡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알겠죠? 정말 흥미롭죠. 자, 여기 있습니다. 좋아, 이 녀석이 바로 아르시노테리움이야. 신생대의 위험 있는 포유류로 코뿔소와 비슷하고 주둥이에 두 개의 거대한 평행 뿔이 있지. 파충류와 달리 알에서 부화하지 않고 주사기를 배양기에 직접 넣어서 음식 게이지를 채워야 해. 매우 짙은 회색빛을 띠는 튼튼한 생물이야. 그리고 뭐 이게 저게 골격이고 내 생각엔 초식성인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공격 안 하는 걸 보면 보다시피 다양한 스킨과 크기가 있어. 알겠지? 이론적으로 암컷은 버전마다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옛날 암컷들은 더 작았대. 그리고 꽤 큰 녀석들도 있을 수 있어. 아니면 적어도 꽤 큰 피규어들. 봐봐봐.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크네. 봐, 저 둘은 크기도 꽤 다르고 체력도 다르잖아. 그래서 뭐
여기 있네. 자, 여기 바리오닉스가 있어요. 알겠죠? 이건 반수생 어식성 육식 동물이에요. 악어처럼 긴 주둥이가 특징이죠. 여기다 놓고 어떻게 되나 볼게요. 어떻게 헤엄치나 보자. 아니, 안 돼. 아무것도 주지 마. 아무것도. 이 물고기들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솔직히 좀 으스스하네요. 저기. 뱀처럼 생겼어요. 먹이통에 물고기 넣거나 던져주면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해골이에요. 정말 멋진 해골. 그리고 액션 피규어는 여기 이거예요. 알겠죠? 다양한 스킨들도 좀 볼 수 있게 여기 있죠? 알겠죠? 당연히 색깔이 조금씩 다른 스킨이 네다섯 개 있어요. 뭐 결국 스킨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자, 여기 블루가 있네요. 알겠죠? 조금 도망쳤어요. 블루는 기본적으로 쥬라기 공원 영화 시리즈의 특정 공룡이고 랩터 스쿼드의 일원이에요. 하이브리드 유전 디스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성해야 해요. 좋아요. 블루 공룡으로 DNA를 추출하거나 DNA 시퀀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블루와 찰리를 섞으면 블루가 나온다고? 어떻게? 아니, 아마 아닐 거야. 저기서 잠금 해제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육식성이고 공격적이며 알을 놓은 플레이어가 길들이면 따라오기 명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꽤 흥미로운 뼈고 블루 액션 피규어예요. 알겠죠? 변하는 건 크기뿐이에요. 스킨은 항상 똑같아요. 좋아, 이제 카스모사우루스 차례야. 기본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했듯이 87종이 있고 엄청 많이 다뤘어. 이 영상 여기까지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어요. 댓글 남겨줘. 기본적으로 카스모사우루스 여기 있어. 머리에 거대한 뼈프릴과 작은 뿔을 가진 네 발 달린 강룡류야. 평지 바이옴에 두면 평화롭게 풀뜯고 걸을 때 머리 애니메이션이 독특해. 완전히 자란 트리케라톱스보다 덩치가 작아서 중형 육식공룡한테 취약하니까 별도의 강철 장갑 울타리에 보관해야 해. 그래서 뭐 여기 미니 트리케라톱스가 있네. 그리고 말했듯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더 있어. 진짜 공룡들이 더 많아. 완성도 높은 모드야. 여기 이거 잡아서 잠깐 배치할게. 모델을 커스텀으로 바꾸고 자 여기 봐. 이렇게 저기 공룡들 좀 봐. 응? 봐. 진짜 엄청 많아. 엄청 많다고. 봐 저기 매머드 있어. 이건 우리 못 봤네. 거대한 코끼리가 있어. 저 나는 거 완전 멋지다. 여기 이거 진짜 뭐든 다 있어. 다 있다고. 그리고 진짜 대부분은 아직 못 봤어. 진심이야. 대부분 아직 못 봤다고. 이것들 좀 봐. 본 적 있어? 없지? 없지? 상상해봐. 상상해봐. 상상. 세상에 이 생물. 세상에 이 생물. 알겠지? 그러니까 명심해. 우리가 못 본 생물이 엄청 많고 발견할 게 정말 많다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 모드가 단순히 동물이 부족하다거나 천만에. 이 모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진짜 모드로서 완전 대단한 것 같아. 응? 대단해. 세상에. 그리고 이 육식 괴물 미쳤지? 안 그래?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설명란에 인공지능 관심 있으면 확인해봐. 선물이 있어. 그리고 별로 더 없고 가이드 마음에 들었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봐. 차오. 차오. 좋아. 이 멋진 공룡이 바로 트로오돈이야. 기본적으로 작지만 치명적이고 무서운 수강류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눈이 강렬하게 빛나. 밤에 놔뒀더니 확실히 빛나네. 꽤 독특한 소리도 내고 공룡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좀 멀리 가야겠어. 이론상 육식이니까 최소한 닭 한 마리는 공격하겠지? 저기 있네. 그리고 도발하지 않는 한 햇빛이 있을 때는 자기 서식지에서 누워서 자, 알겠지? 플레이어를 공격할지는 모르겠어. 그래. 이제 알았어. 이제 알겠어. 알겠다고. 그래서 뭐 여기 있네. 게다가 액션 피규어도 있어. 알지? 그리고 작은 해골도 있고 듣는 게 좀 무섭긴 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있네. 자, 여기 마중가사우루스가 있네요. 명백한 육식 공룡인데 이 녀석한테서 체력을 얼마나 빼앗았을까요? 누가 말해줄 수 있나요? 두 번 물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한 번 물 때마다 체력 20씩 깎이네요.
거의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중가사우루스는 납작한 주둥이가 특징인 중형 육식 수각류입니다. 머리에 작은 뿔이 있고 사실 등 전체에 심지어 머리에도 작은 뿔들이 있어요. 길들이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공격하고 무방비한 초식동물 무리를 만나면 순식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다음은 액션 피규어예요. 알겠죠? 그리고 뼈는 여기 이거예요. 꽤 흥미롭네요. 자, 여기 빌부포가 있네요. 이건 거대한 선사시대 두꺼비처럼 행동하는 멸종된 양서류예요. 보통 녹색과 갈색으로 나타나고 엄청난 점프를 하죠. 물 포화도가 높은 테라리움이 필요해요. 양서류답게 신진대사와 식단은 그 거대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물고기들로 구성돼요. 알겠죠? 꽤 시끄럽게 울어요. 개구리 소리요? 뭐 지금 개구리가 4만 마리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재미있어요. 그리고 다른 공룡들이 왜인지 모르게 얘네들을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네요. 화석 골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요. 하지만 전혀 예상 못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